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주시장 2030포인트를 넘어서는 강세를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은 경제 재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지속 등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지수 2.17% 상승하면서 24,995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7% 상승을 했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9%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S&P 500 지수 1.23% 상승을 했지만 120일, 200일 중장기 이평선에서 음봉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그다지 힘을 받지는 못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히려 0.09% 정도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어요. 미국 시장 휴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미국 다우가 2% 정도 상승을 해도 보합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한 7시 때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뉴스 보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좀 쉽지 않겠구나. 오늘 만약에 미시장 상승으로 상승하면은 음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침에 강하게 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차트적으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해서 나스닥처럼 장대 음봉으로 거기다가 121선까지 이탈을 시키면은 차트가 그림이 안 예뻐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지 않고 하락 출발하면서 차트를 좀 훼손하진 않았다.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탄력이 좀 둔화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오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지만 제가 믿을 수 없다. 기관은 하루 사고 하루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아침부터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실 이제 아침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처럼 사실은 음봉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지금은 그래도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일단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보였다는 점은 그런 점들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부동자금들은 주식시장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워낙 지금 금리가 저금리예요. 그래서 시장의 여유자금들은 좀 증시로 유입이 되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즘에 각 증권사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들 많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다들 2200포인트 넘는다고 해요.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그것도 10%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노멀하게만 잡아도 저처럼 좀 대형주 위주로 노멀하게 해도 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밀리는 거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또 우려스러운 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명을 기록하고 내일은 아마 더 많을 것 같고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국내 코로나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게 이제 우려스러운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21선이 깨진다고 했죠. 21선이 깨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어제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올랐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하면 된다. 그래서 주식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매수를 할 타이밍은 확실히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타이밍도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어거지로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과연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일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그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정말 녹록치 못하구나.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구나. 생각보다도 더 어렵구나. 그런 판단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또 하면은 다음 또 정책 대응 여력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금리 동결했다. 이러면서 또 금리 인하 안 했다고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2000선 아래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해야 될 자리예요. 지금 11선이 1978포인트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선 정도 근처에서는 매수를 지금은 좀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11선 붙는 자리까지 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비중 줄였던 부분들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이제 투자 전략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면 오늘 LG전자가 4%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상승, 오늘 IT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오늘 4%대 상승을 했고요. 트롬이라던가 트롬 스타일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LG전자 지난번에 제가 LG 벨벳 출시된다 그러면서 LG전자 제가 추천드렸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5월 15일 5월 14일 목요일 저녁 때 이때쯤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죠. 또 이런 종목들 여기서 이제 6만원 넘어가면 내일 만약에 121선 넘어가면 또 1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리면 또 사는 거죠. 하반기 실적이 좋다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좋고요. LG전자 같은 종목들 결국 다 좋은 종목들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 다 올라갑니다. 이런 점들 정말 말씀드리고요.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제가 차익 실현하라고 했잖아요. 월요일날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제가 월요일날 저녁 방송 때 화요일날 팔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전략도 제가 적중합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좀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언택트 관련주보다 수출주 쪽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스물스물 올라와요. 스물스물. 21선 아래 아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